부동산 카페에서 난리가 났다. 억지 쓰는 부분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게 설명을 해주더라도 무조건 아닐 것이다. 자신의 이권이 걸리니까 항상 사고 회로가 그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매수 심리가 있어서 오르겠구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아예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돌려버리는데 통할 리가 없죠. 일단 이 부동산 스토리 카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왜? 사실 부동산 잘 모르는 청년들 어디 가입하겠어요? 사람 많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공공의 적이 되니까 제 말이 뭐 맨날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상 그런 여론을 만들죠. 그래서 뭐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그럴 거면은 사실 제가 자꾸 뭐 하락론을 펼쳐서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꿀 빨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드는데, 제가 그럴 거면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입맛에 맞는 말 딱딱 해주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실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다. 돈 벌라고 했으면 그쪽으로 갔겠죠. 알짜 부동산 정보가 모두 모이는 광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투기를 조장하는 어둠의 큰손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곳이다. 요즘에도 그런 여론들, 자꾸 반대되는 여론을 하려고 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바이든 당선되면 집값이 더 오른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화폐 가치는 더욱 휴지로. 자, 트럼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달러 풀기, 이따가 다시 볼 거지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 마구 낮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화폐 가치를 마구 폭락시킬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만 가능하다? 기축통화만.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가치 낮추고 싶다고 막 돈을 푼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자, 일본 같은 경우 엔화 마구 풀었죠.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을 통해 수출 등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근데 비교 대상으로 보는 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여기도 돈은 막 찍어서 풀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기축통화라는 건 뭐예요?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다, 통용되는 화폐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하고 풀어도 엔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막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질 않는다, 세계적으로.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풀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바로 일어난다. 우리나라 기축통화예요? 아니죠. 달러 가치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른다 라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죠. 당선시 해놓고서 뭐 기사로 달러 약세니까 무조건 오른다. 근데 달러 약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경제의 기억자는 알고 얘기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가 더 오르죠. 왜? 바이든 당선됐을 때 물론 달러 많이 풉니다. 달러 가치 하락하죠. 이거 뭘로 하락시켜요? 국채 발행으로 하락시키죠. 국채 발행하게 되면은 국채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죠.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반대로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국채 가치와 국채의 금리는 항상 반대라고 이야기했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원래 그 기준금리는 국채금리에 맞춰서 보통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물가 상승률 0%니까 금리를 못 올린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달러 화폐 가치 하락한다고 그랬어요. 화폐 가치 하락을 나타내는 뜻이 뭐죠? 물가 상승률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물가 상승률이라고 한다. 근데 본인이 화폐 가치 떨어진다고 해놓고서 지금 물가 상승률 0%니까 금리 못 올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냥 막 모르는 사람들도 막 부추기고 있는 거죠. 카페 내에서도 지금 불안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 있죠. 이 정도는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기준금리 오른다고 하잖아요. 다 찾아서 올리고. 오를 수밖에 없죠. 이번엔 뭐라 그래요? 당선 이후 뭐 정책 대응 방안 하면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 그 유튜버에 와서 저번에 바이든 당선 영상 올려놓으니까 트럼프 된다, 뭐 바이든 부정선거다, 이런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 딸조차도 아빠 그만해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준비했을 텐데.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일어났어야죠. 트럼프 재선됩니다, 바이든 정부요 크크크 뭐 하면서 뭐 지금 뭐 부정선거 다 왜 이런 부정선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꿈과 희망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부정선거가 쉽게 만만하게 될 수 있는 나라일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수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안 일어나는데 거기서는 딱 선거 인단 뽑아서 하는데 그렇게 쉽게 일어날까요? 지금 다 모여라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 하락한다고 그러니까 개떼같이 몰려와서 그렇죠. 병적 증세라느니 뭐 비꼬고 있죠. 지금 이야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달러 가치 하락하고 금리 인상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면은 반박을 하지 않고 병적 증세라든지 비난만 오고 있다, 우리한테 하듯이 똑같죠. 뭐 약은 제때 먹어야 된다, 뭐 돈 풀면서 금리 인상할 거라는 상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오긴요? 채권금리에서 나오지. 지들이 기억자를 모른다니까요, 경제. 그나마
금리 인상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대출 막아놔서 금리 인상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다. 아니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저금리라서 유동성 장세라서 집값 오른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인간들이 대출을 막아놨으니까 금리 인상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냥 무조건 오른다에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는 뭐라 그래요? 바이든 당선되면 친중이라 상승한대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죠. 미국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어디다? 중국이다. 자, 미국이 넘버원 자리를 뺏기게 되면 그 당을 다시는 찍어줄까요? 근데 미국이 아무리 친중이고 뭐 이런 거 있더라도 예전에 일본 막살내고 소련 막살내고 소련이야 적국이라 그렇다 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우호국인데도 기어 오르니까 눌러버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우호적이지 않죠? 왜 친중 행보를 보인 적이 있었겠어요? 중국이 시장이 넓으니까. 그렇다면 수출 많이 해서 경제 살아나면은 유리해지니까 그렇겠죠. 우호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위협도 하고 있다. 얘보다 오히려 얘랑 가깝게 하고 있죠. 얘는 완전히 망하게 만들지 않았죠. 압박만 줬죠. 얘는 어떻게 했어요? 박살 내버렸죠. 아예 그 모라토리움 선언하게 만들었죠. 경제적으로 압박 줘서. 중국 어떻게 두겠어요?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들 다 어디로 빼고 있어요? 중국이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다 동남아시아나 이쪽으로 공장 옮기고 있죠. 왜 그렇게 했어요? 미국에서는 중국이 넘버 3 정도만 돼도 친중할 수 있겠죠. 근데 넘버 2에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절대 가만둘 수 없다. 이거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죠. 그런데 뭐 중국 뭐 더 할 것이다. 그리고 원화가치 더 강세인데 집값이 폭등한대요. 원화가치 강세인데 왜 집값이 폭등하죠?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달러로 따지면 10억짜리 1000원일 때는 몇 달러면 돼요? 1000원일 때 1달러에 100만 달러 했다. 근데 800원까지 가버리게 된다. 그럼 100만 달러로는 10억짜리 집을 못 사고 8억짜리 집밖에 못 사죠.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은 외국인이 들어오기 힘들어진다. 그 위안화 가치가 같이 높아지니까 이게 엄청나게 산다고요? 왜 우리나라 걸 사요? 상대적으로 가치 낮고 근데 입지는 더 좋은 달러로 바꿔서 미국 걸 사겠죠. 자, 거기다 이번에 화이자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화이자에 대한 의혹은 많죠. 저도 이거는 100% 백신이다 까지는 이야기 안 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자사주를 판 것도 있고 CEO가. 그리고 뭐 실험이 아직 완벽히 장기적으로 믿을 만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 특히 지금 뭐 여행이나 항공업계 같은 거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뭐 2% 이상 나올 우려 높아졌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한참 남았다고. 회수 없이 뭐 쭉 간다. 금리의 기준이 코로나가 아니다. 아니 금리 올리고 있었죠 분명히.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 때문에 내리기 시작한 건 맞죠. 그리고 물가 기준이고 그러면서 뭐 인플레 뭐 계속 지금 뭐 화이자 때문에 오르지 않는다. 약 나오는 게 쉽지 않다.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 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아니다 라고 볼 상황은 아니더라. 지금도 막 웃기지 않냐.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요거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백신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느낌이 말하는 느낌을 보면 백신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왜? 백신 나오면 집값 떨어지니까 남들 죽건 말건 경제 무너지건 말건 일단 내 집값은 올라야지. 나만 잘 벌면 돼. 이런 마인드니까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에서 횡행하게 된 거죠. 거기서 최근에 연봉 8천인데도 신용대출 1억 넘으면 대출 규제 적용된다. 오늘 기사죠. 뭐라 그래요? DSR 규제가 시작되었다. DSR 규제 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상 정책 발표되고 나서 집값을 못 잡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얘다. DSR 규제를 발표만 해놓고 제대로 하질 않았다. 저는 미리 말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뭐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DSR 규제를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대 영끌이 작년에도 올해도 벌어졌죠. DSR 규제를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게 똑바로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거품 빠질 때 연쇄 파산이 일어나게 되죠. 연쇄 파산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행권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똑바로 안 된 거죠. 7명 정도까지는 시행됐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똑바로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 그러니까 영끌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집값 오르면 뭐예요? 그거 누가 다 벌어요? 은행이 벌지. 거기다가 또 규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 지금 요런 데 거론되고 있는데 요거보다 확실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수동 가고 천안, 공주 이런 데 가야죠. 지금 뭐 세종 오른다고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뭐 세종 오른다고 해서 천안, 공주까지 혜택 막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있으니까 요런 데 잡아야 되고 경기, 뭐 김포 그리고 뭐 파주까지도 잡는 게 좋겠죠. 사실은 난리 났겠죠. 이제 예상도 아주 그냥 이렇게라도 잡아도 되죠. 사실은 전국 다 잡아도 돼요. 지금 얘기하는 거 뭐예요? 이거 지역감정 조정이죠. 여기는 지네 텃밭이니까 여기는 안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팬티바람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비꼬고 뭐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죠. 이제는 왜? 위험하니까. 이제 규제지역 지금 보면은 규제지역 지정한단 말로 부산 경남 쪽에 지금 엄청 나왔어요. 매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규제지역 지정되니까 지정된다고 말 나오자마자 빨리 팔고 빠지려고 급하게 내놨다. 정말로 가치 상승으로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왜 저런 규제 한마디에 팔아요? 왜 집값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뭐 아직도 긍정적이라는 답변에 뭐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규제 내놓고 성공한 거? 당연히 성공적이죠. 왜? 규제 안 내놨으면 더 올랐으니까. 이 말은 저보다 누가 먼저 했냐면은 스타 강사 빠싱 하는 그분이 먼저 이야기했다. 더 많이 오를 거? 그래도 규제로 억제해 놓은 거라고. 여기서 그래도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놨으면 규제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규제 땅 때리면 그냥 바로 효과 빡 하고 나올 줄 알죠. 지금 규제 효과 없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비교해보면 되냐면은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하고 팔굽혀펴기 20개 한 다음에 다음날 가빠 나올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타성기간이 길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거래량 줄고 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본인들만 인정 안 할 뿐이죠. 결론, 그렇게 맨날 유동성 장세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차피 유동성 장세도 아니었는데 세계 경제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는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바이든 당선과 또 여기 와가지고 아직 당선된 거 아니면 부정선거임. 말만 하지 말고 거기 있는 것만 갖다 쓰지 말고 당선 가지고 또 택배 걸 테니까 거의 확정이죠. 그 다음에 뭐 화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를 부추길 것이다? 금리 인상을 부추길 것이다. 그리고 24번째 대책 아직 안 나왔어요. 사실 요거에 늦어져서 지금 심리가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대책 나오면서 계속 효과는 봤었죠.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빨리 대책이 나와줄 때가 됐죠. 몇몇 손볼 곳이 있죠. 특히 전세 관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규제지역 관련 부분이라든가 대책도 나올 것으로 임박되죠. 규제지역 확대는 이미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 오른다 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아주 난리가 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찾아보시고, 당연히 금리 인상이나 집값 떨어지는 거에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끝끝내 그게 맞을 것이다 생각하면은 끝끝내 붙들고 가시면서 보유세 많이 내고 나라에 기여하시면 되겠습니다.